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화성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화성에서도 동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동탄에 이슈가 많았었고, 그 이슈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이 동탄 지역에 또 이런 또 주거 환경들, 새로운 상품들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호재는요, 3월 30일에 GTX A가 1차 개통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동탄은 서울을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동탄은 화성의 별도 생활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생활권이 됩니다. 왜냐면 20분 만에 서울의 강남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월 30일에 개통되는 GTX 개통으로 20분대 서울 생활권이 됐다는 것들만으로도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동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주거시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탄의 분양 단지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보시죠. 일단 가장 큰 호재 하나 꼽으라면 역시 GTX가 될 것 같아요. 15년이 넘는 동탄의 수건 사업이었었거든요. 연역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게 언제 나왔던 얘기인가 봤더니 200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4월 14일 날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도지사가 김문수 도지사였었는데 재선에 나오면서 선거 공약으로 이 경기도 북부와 남부를 연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GTX 계획을 발표합니다. A, B, C를 다 동시에 발표를 했고요. 물론 당연히 핵심은 A였죠. A. 예, 특히 A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 남부 지역에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1년도 6월 달에 수서 평택 고속선이 있었고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같이 쓰는 방안으로 해서 A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개통을 하는 것은 동탄에서 수서까지의 남부선을 먼저 개통하는 것들인데 먼저 개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존에 수서 평택 고속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SRT라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2년도 11월 달부터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GTX 개발 예산을 이 국토부 예산,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면서 GTX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기공식을 했고 본격적인 착공은 2019년도 3월 5일에 시작을 해서 2024년 3월 30일 동탄 수서 구간이 드디어 개통된 겁니다. 아마 이 방송 전후로 해서 계속 방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금 체계라든지 환승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동탄에 대한 주거시설에 대해서 좀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GTX A가 어떤 노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이 수서 동탄 노선인데요. 일단 GTX 산업에 ABC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근원이 됩니다. 근원이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정말 신도시로서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탄이요, 서울서 멀어요. 신도시가 뭐죠?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은 다른 교통수단으로서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멀어서 실질적으로 신도시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기 남부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3월 30일 GTX A의 개통으로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것도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혹은 성남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들이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동탄 신도시는요, 화성만의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 남부만의 도시가 아니라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혹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베드타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SRT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SRT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SRT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비쌌습니다.
지금 GTX-A는 4,450원이고 이게 환승하게 됐을 때 할인도 받고요. 그리고 GTX-A 자체도 뭐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분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4,450원이고 뭐 2,000원대 전후로 할인 받을 수 있는데 SRT는 할인이 일단 없죠. 그러다 보니까 7,400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됐습니다. 물론 광역버스가 있긴 한데 광역버스는 아시다시피 강남까지 가려면 7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GTX-A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통 호재 때문에 최근에 후끈 달아올랐어요. 동탄 부동산 시장이. 제가 네이버 지도에다가 동탄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동탄역 주변이 이제 북동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돼 있는 호수공원 주변이 남동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동탄, 남동탄이 보통 있는데 최근에 이 동탄의 아파트 시세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시세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남부보다는 동탄역 주변의 시세 반등이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있잖아요. 최근에 신고가 갱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동탄에는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최근에 연속으로 계속 20억이 넘는 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탄역 롯데캐슬이 아마도 제일 비쌀 것이고 일반 아파트 중에서는 우포안, 우남, 여기 보면 포스코, 한화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를 이끌어주면은 요 남동탄이라든지 요 신주거문화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도 주거들도 시세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분양 현황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역 롯데캐슬이 22억을 찍었었고요. 이게 바로 2월달입니다. 지난달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죠. 1월달에는 또 21억을 찍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형대 관계없이는 20억대 아파트가 나왔고요. 84로 보게 되면은 지금 16억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고요. 5구로 따지게 되면은 11억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동탄역 주변의 주거시설은요. 5구 이상은 다 10억 원 이상 되는 것들로 판명이 됐죠. 그러면은 남동탄이나 그 외의 동탄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억 원, 5구 같은 경우는 10억 원 바로 아래,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15억 원 바로 아래 금액으로 아마 가격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동탄의 주거를 좀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행정구역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화성이 되게 커요.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도끼 모양 같죠? 예, 돌도끼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 서쪽에 있는 면 지역들은 면적만 넓지 주거 지역으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지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은 아마 여기 화산, 진안, 병점 여기부터 해서 동탄까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화산이나 진안이나 병점 같은 경우는 좀 2등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성 전체를 통틀어서 1등급지가 바로 동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 1동부터 9동까지 있는데 요 지역들은 다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1동, 2동은요 동탄 1신도시고요.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질 지역들 동탄역 베이스로 보게 되면은 2동탄 있죠. 예를 들어서 동탄 3동부터 9동까지가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여기가 1동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탄 1, 2동이고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제 3동부터 9동까지가 바로 이제 동탄 2신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가 동탄역이 개통되는 그 지역이고요. 당연히 이쪽이 제일 비쌀 것 같고 문화 디자인 밸리나 워터프론트 컴플렉스나 제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신주거 문화타운까지도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많이 오르고 이 끝 지역들이 오를 텐데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공급이 끝났고 지금 마지막 공급을 하는 곳이 바로 신주거 문화타운이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성시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90년도 이전에는 공급이 없었어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90년대 좀 공급이 됐고요. 이때 아마 병점이나 봉담을 중심으로 일단 공급이 됐었고 90년대 아파트고요. 이 00년대 아파트가 바로 1동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하늘색으로 칠해낸 부분들 반송동 그리고 능동 그리고 서구동 있죠. 이 지역들은 1동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역들은 2동탄이죠. 이 동탄은
2010년도 이후부터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빨간 척으로 하나 칠해놨는데 영천동, 산척동, 청계동, 신동, 장지동, 오산동, 목동, 송동 이런 데들이 이동탄이 될 텐데 특히 10년대, 2010년, 15년도 후반에도 공급이 많이 됐는데 저는 2022년도, 2020년도 이후에 공급되는 지역들이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 더 새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시면은 신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2022년도 공급이 시작되잖아요. 이 부분들. 이게 아마 대부분 다 동탄 구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거문화타운 쪽 있잖아요. 그쪽에 아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동탄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2023년도부터의 최근 일반 분양분 한번 분양 결과들을 봤어요. 2022년도가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동탄 구동이죠. 동탄 파크 아너스는 1.26대 좀 경쟁이 낮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9대1, 7대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장지동 같은 경우는 246대를 나왔고요. 최근에 또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게 금강 펜터리움 7차인데 7.37대이 나왔거든요.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도 다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제 동탄역 주변은 분양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몇 개 조그만 부지도 남아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지가 바로 신주거문화타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일반 분양 아파트들도 있지만 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런 주택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런 상품들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주용으로는 오히려 그런 단지들이 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현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광역 콤플렉스 끄트머리에 있는 단지였었고요. 하나는 신주거 문화타운에 있는 단지인데 두 단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라고 하는 단지가 이제 분양을 했었습니다. 작년 말 올 초에 분양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585세대를 분양하는데요. 그쵸? 총세대 수가 접수 건수가 1403건으로 2.4대1이 나왔거든요. 이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사업 단지인데 민간 임대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요 보통 미달이 나는 단지가 많은데 여기는 보세요. 다 경쟁률이 모든 타입이 다 일단은 경쟁률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특히 여기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0대1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 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뉴움이죠. 뉴움 4차 사전 청약이 있었었는데요. 물론 서울이 인기가 제일 많겠죠.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주요 지역들이 있었는데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그쪽에 있잖아요. C14 부지가 청약이 됐었습니다. 공급 숫자는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 400개,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이 5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520개 공급을 해야 되는데, 7,733개가, 청약 통장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4.9대1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뉴움도 두절 세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동탄은 최근에 와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 신도시에는 대규모로 공급하는 입지가 아직 입주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 입지가 바로 이런 데들일 텐데요. 신주거문화타운입니다. 민간 분양은 총 12개 단지고요. 이미 11개 단지는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초반에는 인기가 제일 없었거든요. 동탄에서 제일 멀리 있어요. 동탄에서 제일 멀었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인기가 없었을 때 호재가 터졌어요. 바로 뭡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작년 3월 달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3월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이 계약률이 분양됐었어요. 계약률이 촉진이 됐고 지금은 계약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분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편한 세상 파크릭스, 파크 아너스 요 단지들 있잖아요. 초반에 이게 경쟁률이 1대1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제가 가서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화성에 대한 특히 신주거 문화타운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번 했거든요, 강의를. 한 500분씩 2번이 왔으니까 1000명 정도가 왔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 강의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
신주거문화타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호재도 많았기 때문에 계약이 빨리 완판이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뭐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든 관심을 갖고 좀 동탄에 있는 이 지역주택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 중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공공임대아파트랑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신주거문화타운에는요, 일단은 공공임대도 있고 민간임대 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요, 일단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을 일단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주택 세대원이 구성원이 되는 것들이고요.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전국구란 얘기겠죠. 그리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이 있을 텐데 똑같아요. 즉 임대차 입법처럼 2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연 5% 이내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으로 실거주할 수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에서 실거주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특히 힐스테이트 동탄폴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1군 중에 1군인 힐스테이트였고요. 똑같습니다. 임대기간이 10년이죠. 이것들을 한번 공공임대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공임대도 10년을 이제 임대기간입니다. 최대. 근데 여기서 이 공공임대,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업주체예요. 사업주체. 여기는 민간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는 공공입니다. LH나 지역공사, 지방공사가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공공임대는 또 청약통장이 가입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필요 없죠. 그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을 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죠. 근데 공공임대라든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이게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그의 보증은요, 당연히 납입 임대료의 보증금에 대한 100% 보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일반 분양분은 당연히 자가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공임대하고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요.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텍스트로 정리해야지 좀 눈에 들어오신다고 하셔갖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주도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득 계층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붙은 것처럼요. 여기는 서민층들이라기보다는 중산층 이상, 중산층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 높은 주택이고요.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운영하시는 주체하고요. 주로 어떤 입주민들이 들어온지를 구분하게 되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일단은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양권으로서도 거래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점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분양권 제공이 안 되는 부분들은요, 어차피 이것이 주체가, 운영 주체가 어디라 그랬죠? 민간기업이잖아요. 사업자들을 하고의 관계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가정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분양권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운영 주체와 합의서를 통해서 만약에 분양권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꼼꼼한 디테일한 장단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주거문화타운이 초반에 인기가 없다가 인기가 많아진 이후에는요, 용인 반도체 매거 클러스터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남사읍에 동탄 바로 밑에 있는 신주거문화타운 바로 밑에가 남사읍인데요. 남사읍은 용인시 처인구고요. 삼성전자 캠퍼스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용인에 반도체 벨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벨트가 없었죠. 보통 이제 K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데요. 북쪽으로는 판교입니다. 판교. 펜리스 기업,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천, 화성, 기흥, 수원 이런 지역들이죠. 여기서 이제 반도체 벨트가 있는데 용인에다가 반도체 제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천과 용인과 수원과 화성 사이에 있는 입지가 바로 이 동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서울 수요도 배워들 수 있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반도체 벨트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 반도체 벨트 호재만으로도 충분히 신주거문화타운에 대한 장점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신주거문화타운이 외곽이지만 반도체 벨트로 보면은 중심지라는 것들, 그것들도 잊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 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 신주거문화타운에 대한 들어오는 주택들, 입주할 것들도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주택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들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게 가장 맞는 가격대가 어떤 것들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 물량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많았었죠. 2010년도에. 2023년도 이후부터는 없어요. 올해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 물량들이 2025년도 이후부터는 급감한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물량들을 좀 새 아파트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성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입지는 바로 이 동탄이고요. 동탄은 화성의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라 서울, 수원, 판교, 용인, 이천, 심지어는 충청도의 베드타운이기도 합니다. 왜? 반도체 벨트가 충청도, 천안, 아산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신주거문화타운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 가격은 보시다시피 요 위에 화성시 평균보다 위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동탄 2신도시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균 이상은 동탄 2신도시고요. 1신도시가 그 다음이고 그 외 지역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낮다는 것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의 가장 큰 호재는 GTX-A고요. 동탄역 3월 30일 개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먼 미래를 보게 되면은 북부 연장까지 되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북부에 계신 분들도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동탄에 살면서 북부까지도 출퇴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추가하게 되면 인동어선도 들어오게 되면 또 동탄의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동탄 트램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탄 트램의 목적은요. 동탄역까지 동탄 신도시가 크기 때문에 동탄역까지 접근성을 이제 좀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동탄역과 연결된 지역들 있죠? 여기 보면 병점도 있고 동탄 이수지가 중심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지역들 요 지역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탄 트램은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더 이상 부지가 없어요. 들어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지만 서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부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을 추천드리는데 경기도에 있는 구도심들은 낡고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들을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 신도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는 이미 좀 낡았고요. 지금 노후가 특별법이 돼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20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갖추어야 되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려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고요. 기반시설 같은까지 살려면 또 20년이 남았습니다. 결국 1기와 3기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20년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2기 신도시가 실거주하기에는 가장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2기 신도시는요. 여기 보시면 갈색입니다. 양주가 있고 파주가 있고 김포 한강이 있고 인천 검단이 있고요. 위례, 판교, 광교, 동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부에 있는 2기 신도시보다는 위례, 판교, 광교, 동탄이 아마 메인
주거 선호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쪽에 또 일자리가 잘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위례, 판교, 광교, 동탄은요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수요가 급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지역은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축도 좋고요. 신축은 더 좋겠죠. 그리고 신축이 될 것들은 더 좋겠죠. 이미 신축은 또 비싸니까 신축이 될 것들은 조금 더 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신주거문화탐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동탄의 결론입니다. 일단 GTX A 개통은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주거시설의 신고가 갱신은 향후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려면요 신규 분양 현장을 주목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가 높아질 상품이 내 집 마련의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이런 좋은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네,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대한민국의 부동산 절대원칙 빠시옹 김학윤 소장이 설명드렸습니다. 화성 동탄 특히 신주거문화타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